재산 분할이 50%가 아니라 100%다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잘못 생각을 하시고 또는 네이버에 잘못된 정보들을 찾아보신 후에 이혼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판결을 받으시면 좀 실망하실 수 있고, 사실상 그만큼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이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본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영상을 켜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황혼이혼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60대, 70대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의 자녀인데 중간에서 합의를 도와주거나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자녀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황혼이혼 상담이 한 10개씩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 사무실에 황혼이혼 하시는 어머님들 특히 많이 찾아오시고 종종 아버님들, 또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사자들끼리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보시고 저 인간이랑 어차피 대화해봤자 우리 합의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변호사님한테 맡기자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황혼이혼은요, 사실 합의가 최고입니다. 황혼이혼 합의가 최고인 이유 첫 번째는요, 소송을 갔을 경우에 판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즉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이거 꼭 한번 짚어드릴게요. 황혼이혼에서 상대방의 잘못, 즉 말 함부로 한 것들, 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큰 잘못을 했더라도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재산 분할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혼인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사실 황혼이혼이면 보통 20년, 30년 되신 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실 반반이라는 지점에 놓고 다른 어떤 특수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특유재산, 즉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본래의 재산이라든지 또는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즉 혼인기간 내에 이룩된 재산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뭐 빠진다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기여도를 달리한다거나,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좀 조정을 할 뿐이지 한 반 이상은 제가 봤을 때 황혼이혼 하시는 부모님들은 집 한 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입 또는 연금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이렇다고 할 때는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대부분 반반이 나오는 싸움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법원에 막 읍소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싸우면 재산 분할이 50%가 아니라 때로는 100%다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잘못 생각을 하시고 또는 네이버에 잘못된 정보들을 찾아보신 후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판결을 받으시면 좀 실망하실 수 있고, 사실상 그만큼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이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합의를 했을 때 금액보다 더 적게 받거나 또 서로 안 좋은 얘기가 오가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황혼이혼은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 후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일단 합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했을 때 요 정도 선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시는 게 낫다, 뭐 미니멈과 맥시멈을 좀 정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합의를 해나가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물론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가 급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럴 때는 꼭 거주지를 분리하셔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신 후에 천천히 생각하고 이혼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감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쌓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혼이혼이라든지 결혼 생활이 예를 들면 5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면은 사실 소송에 따라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또 뭐 결혼 전 재산 유무, 또 수입, 또 어떻게 서로 소비를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 재산 분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감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감정 이야기를 해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데, 위자료를 받아서 좋은 사건이 있고 위자료를 받아서 애매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위자료라는 게 사실 금전
금전적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는 재산 분할할 게 아예 없다, 우리는 재산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2, 3천이라도 받아서 나중에 내가 사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꼭 위자료 소송을 추천을 드리지만, 내가 상대방한테서 가져올 재산이 꽤 되는데 위자료에 너무 집착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서 받아올 재산이 예를 들면은 뭐 수억 원 이상인데 위자료에서 잘잘못을 따지려다 보니 계속 서로 감정이 상하고 합의가 안 되다 보면 소송이 1심, 2심, 3심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내가 목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감정 싸움에만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의뢰인이 나한테 왔을 때 합의를 잘 권유하고 또 돌아가셔서 합의를 한번 해보신 후에 안 되면 소송을 합시다 하는 어떤 차분한 설득,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시, 의뢰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경청하고 그 방향성에 맞게 소송 전략 또는 합의 전략을 짜드리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의뢰인의 말에 너무나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듣다 보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드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소송합시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 분할을 통해서 받아올 돈 변호사 비용으로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만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해소를 하려는 시도를 좀 하지 않아야 재산 분할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상대방한테 사과받고 싶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받을 거면 같이 살 사람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보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을 평가받고자 그런 소송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분들 중에서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시간이 얼마 들어가든 내가 받아올 재산 분할이 변호사 비용으로 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혼을 하고 앞으로 내가 살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합의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황혼 이혼 사건은 신혼 이혼이나 결혼 연차가 5년이나 10년 된 젊은 세대 이혼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게 뭐냐면, 젊은 세대의 이혼은 이혼을 하고 나서 양쪽 다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부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혼 이혼하시는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좀 힘들었던 경우가 많고, 그저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살림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너무 많이 힘들고 또 정말 연로하시고 그동안 어떤 커리어를 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뭘 해야 할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일 경우에는 부양의 문제를 절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황혼이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또 은퇴하시는 아버님들, 경제활동을 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제대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변호사님, 저 그냥 재산 분할이고 뭐고 그 인간 얼굴만 안 보면 돼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조장으로 어떻게 잘 끝내주세요. 이러고 맡기고 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내가 혼자 나가서 설거지라도 하면 그래도 내가 입에 풀칠은 하겠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특히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버님들이, 당신은 지금까지 경제활동 안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지고 나가. 당신은 권리 없다. 그냥 나가라. 그러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너무 그 얘기에 질려서 또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가 진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빈털터리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뺏어오는 것이다, 양심에 걸린다? 이런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만약에 그게 뭐 정말 정 걸린다 하면 최소한 본인이 방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보증금 정도의 재산 분할을 꼭 받아와야 하고, 절대 지금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1년 후, 2년 후의 인생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황혼 이혼은 꼭 합의도 여러 번 해보시고 소송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상담도 한 번, 두 번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또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미래를 전략적으로 계획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빠르게 수십 년 동안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된 만큼 누군가는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큰 발전을 이루고 빠른 성장을 이룬 만큼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황혼이혼 수가 늘어나는 게 어쩌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고생했던 그 세월에 저도 참 고개가 숙여지고는 하는데요. 그 어려운 또 관계를 해나가시고 또 경제활동 해나가시고 자녀들도 키워냈는데 이제 이혼하게 돼서 너무 허무하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무리 마음적으로 힘들고 괴로워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똑똑하게 꼭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황혼이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황혼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소송 전략이라든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혼 준비 중이신 분들은 밥 잘 드시고 잠 잘 자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